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가장 빠르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조립제법이었죠. 조립제법.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이 뭐라고? 자, 다항식을 나누는데 뭐로 나눠?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 목과 나머지.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도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도,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 똑같아요. 자, 1차식으로 다항식을 나누는데 이 나머지 정리, 이름 보면은 뭐만 나올 것 같니? 그치. 나머지를 정리한다, 살짝 이런 느낌이죠. 자, 이것은 1차식으로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목과 나머지, 이것도 빠른데 더 빠르게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뭘 구해? 나머지를 더 빠르게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떠한 문장이 나오죠. 어떤 식을 어떤 걸로 나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죠. 자, 예를 들어, 자,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계속했던 거,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는 항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이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누었대요. 자, ax 더하기 b로 나누었대요. 자, 이럴 때 목과 나머지가 발생을 하겠죠. 자,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의 몫은, 자, q겠죠.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누는 식이 지금 1차죠. 1차. 지금 1차로 나눠지고 있어요. 1차.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 그죠?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상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 나누는 식이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낮은 상수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만 알고 싶어요. 자, 이 나머지만 알고 싶단 말이야. 나머지만. 그러면 이 나머지만 알고 싶으면 이 앞에 있는 식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만 남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0으로 만들려면 우리 일단 몫이 몇인지 몰라요. 그렇죠? 몫이 구체화되지 않았단 말이야. 자, 몫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과 곱해지는, 이 앞에 있는 곱해지는 이 1차식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날아갈 거고 그럼 뒤에 있는 나머지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x 더하기 b를 0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몇을 대입해야 돼요? 그쵸? ax 더하기 b가 0이 되려면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하면, 자, x에도 그대로 대입을 해야겠죠? a 마이너스 b는 앞에 있는 건 날아가고 나머지만 남으니까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파벳으로 뭐로 표현했었죠? 그렇죠? r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목과 곱해지는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을 하면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했던 것 중에서 항등식에서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내림차순 정리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x값에 대입을 했죠. 그럼 이게 뭘까? x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수치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에서는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는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자,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다는 겁니다. x값을 대입.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머지 값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값만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예시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x-1 이런 것처럼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맞나요?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1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r, 상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려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을 대입할래? 그쵸? 0으로 만들어주려면 x는 1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3이 나오고, 오른쪽은 나머지 이 r만 나오겠네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 이 나머지는 3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식을 만들지 않고도 바로 이 친구에다 0을 대입하면 이 친구에다가 0이 아니라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바로 답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몇이니? x는 1이겠죠?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x는 1을 대입을 했더니 얘는 당연히 0이 됐을 거고 목도 같이 날아갔을 거야. 그럼 나머지가 5라고 했죠? 그럼 f1은 5라는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또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장 빠르게 구하는 방법,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하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을 먼저 할 건데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을 x-1로 나눴을 때, 그리고 x-1,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1번. 지금 x-1로 나눴대요. 자,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x-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지금 1차식이죠? 그러면 몇을 대입할까?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는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왼쪽 나누는 식은 1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결국 이게 나머지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1차식이 아니라 2차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2번 한번 식을 한번 쌤이 써볼게요. 자, 2번.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을 지금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더하기 1로 나누고 있습니다. 1로 나누고 있어요. 1. 자, 지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몇이 될까? 그렇지, 나누는 게 지금 2차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더하기 1을 전개하면은 2차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 1차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x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친구야. 이 나머지 ax 더하기 b가 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죠? 두 개죠. a와 b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아 근데 아주 문제에서 고맙게도 x 값을 두 개를 대입할 수 있게 줬어요. 몇을 대입하면 좋을까? 그치? x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각각 0이 되면서 몫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오면서 뒤에 있는 이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는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x는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왼쪽은 뭐가 나올까? 왼쪽식 1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럼 몇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왼쪽은.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우변은 앞에 있는 목과 관련된 거는 날아가고 뒤에 있는 거에다가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을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4가 나오겠죠? 4. 그 다음에 몫은 그대로 날아가고 뒤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줍니다. 자, 뺄까 더할까? 한번 더해볼게요. 쌤은 더해볼게요. 자, 더하면 좌변은 2, a는 날아가고 2b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b의 값은 1, a 값은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와 b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이 두 개의 값을 이 나머지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일단 한번 그대로 식을 써볼게요. 자, 식을 그대로 써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를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 그러면 x 더하기 1로 나눴대요. 이번에 3차죠. 자, 그러면 나눴을 때의 몫은 qx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차보다 낮은 2차가 최대가 오겠네요. 자, 그래서 2차를 그대로 써주면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번에 뒤에 있는 게 이제 나머지인데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미정계수가 이번에는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했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x값을 똑같이 3개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미정계수 3개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x는 0을 대입해 볼게요. 이 친구. x는 0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0은 x값은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5. 그러면 우측도 얘도 다 날아가겠죠. x와 곱하니까. 아, 그러면 남는 게 c밖에 없어요. 아, 그럼 벌써 c의 값을 구했다. 그 다음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는 1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1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우리가 c의 값을 알죠? 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c를 마이너스 5로 대입해서 넘겨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5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다. 그래, 마지막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9. 그러면 우변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됩니다. c의 값을 알죠? c의 값을 대입해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몇이죠?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뭐 할까요? 그렇죠?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더할까요? 뺄까요? 쌤은 뺄래요. 빼면은 2b는 4다. 그래서 b의 값은 2, a 값은 몇일까요? 자, a 값도 대입을 하면 2가 나오겠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이 나머지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a는 몇이죠? a는 2. 그래서 2x 제곱, b도 2. 더하기 2x. 마지막 c의 값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의 값이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나머지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미정계수까지 구하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쌤이랑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값이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선생님이 뭐라 했죠?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것은 나머지의 값이 나머지의 값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걸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는 x 더하기 1로 나눈대요. 자, x 더하기 1로 나누는데 이때 나머지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식으로 나눴을 때 이 식이 0이 돼야겠죠? 그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좌변은 몇이 나오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다. 근데 이 식이 지금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k는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죠. 넘겨주면 9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문장을 잘 읽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쉽죠?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2로 나눈대요. 자, 이 값이 0이 되려면 x는 몇을 대입해야 되죠? 그렇죠. x는 2를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x는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좌변은 16 그리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2k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상수끼리 계산하면은 0이 되네요. 그러면 2k는 0이다. 따라서 k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를 구하는데 계속해서 말했던 거 앞에 있는 몫을 자, 앞에 있는 식과 이 몫을 없앤다, 제거한다, 제거. 이 친구들을 제거하면 이 뒤에 있는 나머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자, 이번에는 인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뭐라고? 인수 정리. 방금 전에는 뭘 배웠죠? 그쵸?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였니? 말 그대로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쵸? 나머지를 알아내는 건데, 인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수 정리도 말 그대로 인수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했죠? 이거는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말을 했어요. 자, 전개를 할 때 뭐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인수에 대해서 인수가 무엇인지 알려줬을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인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인수의 정의. 자, 인수가 뭘까? 인수가 뭘까요? 자, 인수는 곱골로 나타낸 겁니다. 곱골. 자, 인수의 정리는 곱골이다. 그래서 다항식은 항이 많은 거라 했죠? 근데 각각의 항들이 뭐로 연결되어 있었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을 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도 보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와 빼기, 그러니까 덧셈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각각을 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측을 보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덧셈 뺄셈이 아니라 가운데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을 곱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뭐냐? 인수분해를 했을 때, 자, 인수분해 했을 때,
각각의 괄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괄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의 괄호. 그러니까 인수가 무엇이니? 지금 우변을 봤을 때 인수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식이 갖고 있는 인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x-3도 인수가 되고요. x-1도 인수가 되고요. 이거를 붙여서 x-3, x-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다는 건 뒤에 0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다양식의 나눗셈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좌변을 x-3 또는 x-1로 나누었다고 하면 서로가 각각 몫이 될 수가 있겠죠. 자,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x-1로 나눴을 때 몫은 x-3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x-3과 그 다음에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가 없다는 건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0으로 대입하는 것은 x는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x를 3이라고 대입하면 f3은 0이다. 그리고 x-1이 0으로 만들면 이것은 x1은 0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x-3으로 만들었을 때 f3이 0이고 fx-1을 0으로 만들었을 때 x1의 값이 0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반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볼 줄 아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f3은 0이다 라는 값이 나오면 아, 이 친구는 지금 x-3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얘가 f3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 f1은 0이다 라는 값이 나오면 반대로 아, 이 친구는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정의를 하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자, f 알파가 0이면, 자, 알파는 뭐 a든 b든 x든 뭐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f 알파가 0이면, 자, 이 값이 0이면 f x는 x, 자, 2등이 아니라 자, 이 fx는, 이 fx라는 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결국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로 보든 이거 f3은 0이다 라고 보면 f-3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f-3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면 반대로 f3의 값은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fx라는 식이 어떤 것을 인수로 갖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안이 인수정리라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인수정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